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콩 삼합회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홍콩 삼합회에 대한 간단하게 역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홍콩 삼합회는 천지회라는 종교 잔체로부터 시작을 해서 홍방이라는 또 이제 나중엔 또 비밀 결사대로 이제 변모가 됩니다. 민간 비밀 결사대. 그건 이제 청나라 도광제 때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마 깡저우와 그 홍콩 이 두 지역을 이제 같이 시작을 했고 같은 뿌리래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에서 이제 자기네 중국인들이 스스로 외래 세력에게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조직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무슨 예를 들면 상인들끼리 이렇게 만드는 무슨 조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폭력 조직배로 변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1940년 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삼합회라는 조직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949년도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국민당과 공산당 중국 본토에서 국공내전으로 인해서 국민당이 패전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중국 본토에 남아있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장개석 외 많은 사람들이 타이완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홍콩으로도 이렇게 도망을 가죠. 그때 보멜국이라는 어떤 한 부서에서 마오런펑이라는 책임자가 국민당 패잔병들을 타지역, 타국으로 도피를 시키고자 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강동성 지역, 그러니까 홍콩이죠. 홍콩 지역을 이게 그 염탐꾼을 심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꺼자오 황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군 장교이면서 폭력 조직배 두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꺼자오 황은
14K 창립한 두목입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는 국민당의 장교로서 되게 큰 공을 세웠고 또 되게 충신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에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큰 막중한 임무를 시켰겠죠. 그래서 이제 이 꺼자오 황이 국민당 그 군 장교로 명령을 받으면서 자기 조직의 힘으로 이렇게 일을 막 하게 됩니다. 거다가 얼마 안 있어서 깡조마저 공산당에게 이렇게 함락이 당하죠. 그냥 중국에서는 해방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함락을 당한 거죠. 국민당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꺼자오황과 수하들은 급하게 홍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국민당 패잔병들도 같이 도망을 가죠. 그리고 대륙에 있었던 또 피난민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홍콩으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홍콩은 그 비좁은 나라가 아주 사람들의 갑자기 몰려든 인구들 때문에 아주 아수자장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런 말들도 있다고 해요. 뭐 선과 악이 뒤엉킨 아수자장이었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홍콩 내에 극단적인 좌파 세력들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국민당 패잔병들을 좋게 보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적이잖아요. 아무리 이 홍콩이 영국 치하라고 하지만 또 자기네들은 이제 좌파, 다시 말하면 공산당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당 패잔병들 그리고 난민들 반갑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든 본국으로 보내든지 내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주 싸움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 국민당 패잔병들이 또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좌파 측에서도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격해지면서 무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상자들 또 죽은 사람들 꽤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더 어지러워지는 거죠. 근데 또 웃긴 거는 영국 치하였으니까 홍콩 정부의 고위층들은 다 영국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저런 그 행동들을 막으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골칫거린 거예요. 지네들끼리 싸우는데 우리가 왜 끼어들어가지고
아, 머리만 아파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 홍콩이 아주 혼란스럽지 않은 그런 하에 그냥 방관을 합니다. 근데 너무 심해지면 그때서 가서 이제 그걸 진압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고 냅둬 버리는. 근데 그게 이제 어, 꽤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부상자들, 죽은 이들 엄청 많았다고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당 폐잔병들, 그리고 난민들, 그리고 홍콩 그 좌파들, 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 지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폭력 조직배들로 만들어지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홍콩 내에 있던 좌파 조직, 그리고 국민당 폐잔병, 그 다음에 난민들, 이들이 스스로 각자 자기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폭력 조직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이도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홍콩이라는 나라가 폭력 조직배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특수한 시대적 배경과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이 폭력 조직배가 될 수밖에 없었지 않는가 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꺼짜오황 그 인물이 원래 홍발산 충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14K라는 폭력 조직배로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14K라는 조직은 여전히 아직도 홍콩에서는 세력이 좀 있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 14K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뭐, 깡조시, 보하루, 14호. 이게 원래 그 홍발산 충의회 그 뿌리, 그러니까 근거지였던 거죠. 그리고 국민당의 영문인 꾸오민탕의 그 첫 번째 K 그걸로 이제 해서 합쳐서 14K. 그 14K가 최초 국민당 폐잔병의 근거지로 풍부한 작전 경험과 뭐 군사 소양을 이제 지니고 있었던 조직으로서 홍콩에서 제일 빠르게 만들어지고 발전이 된
조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10세카이 조직이 워낙에 커지니까 홍콩 내 좌파 또 폭력 조직배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956년 10월 10일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뭐 쌍심 폭동이라고 이제 명명을 지었는데요. 그 당시에 되게 크게 엄청난 사건이었나 봅니다. 홍콩에서. 그리고 이제 그때 꺼짜오 황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요. 그의 큰아들이었던 꺼즈 시용이라는 인물이 두목이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물은 그냥 이름상 그 두목이었대요. 그러니까 실세는 아니었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14K는 그 외의 세력으로 한마디로 홍콩 좌파에게 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못 뺀다는 거죠.